안녕하십니까? 자기계발 및 마음건강지킴이 LN입니다. 삶의 스토리 8번째 키워드 타인으로 세팅을 좀 했습니다. 저의 삶이 결국에는 타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, 함께 살아가면서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보다는 좀 더 즐거움과 풍요로움과 행복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타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. 일단 타인이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타인이라고 규정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. 나 말고는 말 그대로 다 타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세상에는 타인이 아주 많습니다.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. 오늘 좀 낯선 사람이고 처음 만난 사람인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도 이야기도 잘 통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. 그럴 때 그 사람은 타인일까 타인이 아닐까? 물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타인으로 규정한다면 타인입니다.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살펴보면 그 사람은 타인이 아닌 나인 경우가 있습니다. 비트겐슈타인은 타인을 규정 지을 때 나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규정 짓지 않고 나와는 이질적인 삶의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 사람을 타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. 그러면 나와 거유사하거나 동질적인 삶의 규칙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타인이 아닌 겁니다. 바로 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나랑 동일하거나 동질적이거나 유사한 삶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여전히 세상에는 타인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. 실질적으로 나의 주변에는 내 행동에 대해서 상대방의 반응이 예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때 그 상대방은 타인이 아닙니다. 바로 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. 그런데 내 행동에 대해서 상대방의 반응이 나의 예측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때 그 사람은 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표현하겠습니다. 저희 엄마가 BTS를 좋아하고 제가 이번 생신 선물로 BTS 공연 티켓을 구했습니다.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이거를 선물할 때 우리 엄마가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고 하는 건 난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, 가보고 싶었는데 너무 행복하겠다, 들뜬 목소리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겁니다. 아니나 다를까 제가 티켓을 주니까 저희 엄마가 내가 예측한 대로 모든 행동을 다 했습니다. 그때 엄마는 타인이 아닙니다.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좀 더 안정감을 느끼면서 좀 더 편안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엄마이긴 하지만 이코르 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겁니다. 그런데 내가 우리 엄마에게 BTS 공연 티켓을 줄 때 내가 예측한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그래 꼭 가고 싶었는데 알았어 갔다 올게, 침대 위에 아니면 식탁 위에 잘 놔둬, 이렇게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 나는 좀 상처를 받습니다. 왜냐하면 내가 예측한 행동하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. 그런데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. 왜냐하면 엄마는 타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그래서 단순하게 타인을 나 아닌 사람으로 규정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. 세상에는 내가 예측한 대로 모든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당연히 타인이 아니기 때문에, 반면에 세상에는 내 예측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여주는 타인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타인이 여전히 세상에는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타인들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나는 진짜 나야? 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. 뭐 뚱딴지야, 당연히 나는 나지 라고 볼 수가 있는데,
우리가 눈에 보이는 타자는 당연히 시각으로 확인이 됩니다.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타자도 있습니다.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타자는 마음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어쩌면은 그거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.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살다가 보면 내 생각과 내 의도와 벗어난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할 때를 발견할 겁니다. 그래서 내가 낯설어질 때거나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. 그때는 당연히 나는 내가 아닙니다. 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그리고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내가 낯설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거나 내 의도와 내 생각에서 벗어난 나를 발견할 때 뭔가 죄책감을 갖는다든지 불편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. 그냥 그 순간 나는 타인이었구나. 그리고 모든 타인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나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겠구나 라고 해서 가볍게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나도 타자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어쩌면은 내 삶의 과정에서 진짜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확인이 되는 타인보다는 눈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내가 낯설거나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, 즉 내가 타인이 되었을 때 그게 훨씬 더 내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타인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나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가볍게 토스, 패스 해보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. 자, 혼자 살자니 고독하고 누군가하고 같이 살자니 상처투성이고 그래서 저는 일명 관계를 고독과 상처의 딜레마이다 라고도 표현을 해봅니다. 혼자 지내자니 외롭고 타인과 같이 있자니 아프고 할 때 한번 우리가 상처를 주는 타인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. 타인은 두 종류로 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. 타인과 중요한 타인으로 구분합니다. 중요한 타인은 일반화된 타자 혹은 의미 있는 타인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어쩌면 내 인생에 상처를 주는 타인은 우연히 마주친 타인보다는 나의 일상에 오랜 시간 동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타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중요한 타인은 내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어쩌면은 나의 삶의 가이드라인, 사유, 규칙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타인인데 이런 사람들이 더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 우연히 한번 마주친 타인은 내 삶에 나에게 상처를 던지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20년간, 30년간 같이 살고 있는 나의 배우자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.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중요한 타인을 친밀한 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늘 내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.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해서 어쩌면은 타인보다 중요한 타인에게 상처를 받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. 타인에게는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면서 살아갑니다. 중요한 타인에게는 더 예의를 갖추는 게 필요한 겁니다. 그래서 말도 행동도 더 예의를 갖추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럼 누구에게 더 잘해야 될까 했을 때 우연히 한두 번 마주치는 타인에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늘 나의 일상에서 자주 영향력을 미치면서 빈번하게 마주하는 중요한 타인에게 더 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가끔 저의 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.
진짜 내 삶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내 뱉는 말에 굳이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줍니다. 우리는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아프고 힘들다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의 멘트에 너무 예민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당신에게 진심으로 관심 있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에서 풍요로움과 행복감과 즐거움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.